파이썬 프로그래밍 수강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건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과 이러한 조건문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콜론과 인덴트 블록이라고 하는 인덴트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에는 if, else 구문, if, elif를 반복하는 구문 등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건문을 이해하고 if문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또 조건에 따른 참과 거짓에 따라서 각각의 구문을 실행할 수 있는 if, else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if, elif라는 구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에 따른 선택을 결정하는 if문. 자, 먼저 조건문을 볼게요. 자, whether라고 하는 변수에 제가 화창이라고 하는 문자를 저장을 했어요. 자, if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자, 조금 아까 저장한 whether equal 같다, 같은가, 뭐랑 화창이랑 같은가를 체크했어요. 네, 여기 여러분 그 싱글 코트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 싱글 코트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화창과 같은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날씨가 화창하면 의미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면 출력을 하기를 어제 산 신발을 신고 가야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뭐를 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창한 날씨면 오늘 신발을 신고 간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파이썬 구문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whether equal 화창, if whether가 화창이랑 같으면 print를 쓴 거죠. 자, 다만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에 콜론을 지금 빼놨는데 이 콜론을 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콜론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콜론이. 자, 여기에도 보면 if 8일 PM이 콜론 이렇게 나왔죠. 이 콜론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콜론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콜론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조건식, 항상 if 다음에는 뭔가 true, false가 나오는 조건식을 적는데 그리고 콜론을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쉘에서 여러분들 쉘에서 이 코딩을 하게 되면 또는 에디터에서 이 코딩을 하게 되면 이 쉘을 요 콜론을 친 다음에 여러분은 엔터키를 치시면은 그 다음 라인에 커서가 어디 가냐면 여기 대충 4줄 정도를 띄우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 코딩을 직접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를 이상하다, 이걸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다시 말해서 백스페이스로 일로 끌어들여서 여기서부터 코딩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컴파일이나 인터프리터가 오류를 발생시켜요. 다시 말해서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if 문장은 이렇게 여러 줄에 걸쳐서 코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코딩이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엔터를 쳐도 실행하지 않아요. 문장이 끝나지 않으면.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들이면 안 되고 여기서 직접 코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딩을 하고 엔터를 다시 한번 치면 그 쉘에서도 바로 실행이 안 되고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코드할 게 없으면 그때 엔터를 치시면 그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의해야 될 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if 다음에 조건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콜론을 꼭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이만큼을 4개의 스페이스를 끌어다 놓고 써야 된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들여쓰기라고 하는 거죠. 인덴테이션 영어로는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는데요. 미세먼지가 나쁜 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 수치의 단위가 81보다 크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추적하는 구문을 파이썬 구문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M에다가 90을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if 자, PM이 81보다 기준값이 81이에요. 81보다 크면 콜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띄고, 근데 띄는 거는 여러분이 쉘이나 아니면 에디터에서도 엔터 키를 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만큼이 와요. 4개가. 그래서 그거를 굳이 백스페이스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거기에다가 코딩을 해라 라는 얘기예요. 마스키를 사용합시다. 이렇게 코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날씨나 미세먼지 조건에 대한 선택,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아, 이 부분을 이런 데 쓰는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if에서 논리 표현식 이후에는 반드시 콜론이 있어야 된다. 콜론이. 자, 여러분이 혹시라도 C나 다른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이 논리 표현식을 이게 가로로 묶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파이썬은 가로로 묶는 게 옵션이에요. 안 묶어도 됩니다. 굳이 안 묶어도 되는데 묶을 필요가 없죠. 묶어도 뭐 에러는 안 납니다. 자, 콜론 이후 다시 줄부터 시작하는 블록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 들여쓰기가 문법입니다. 이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공백 문자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자,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냥 노트패드라든가 이런 전문 에디터가 아닌 거를 쓰게 되면 그 4개의 공백을 4번 띄우기가 귀찮으니까 탭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탭키를 썼으면 계속 인덴테이션을 동일하게 탭키로 동일하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파이썬 표준에서는 탭키보다는 공백 문자 4개를 넣는 것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콜론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을 만족을 하면 내가 해야 될 문장이 하나가 아니다 2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엔터를 치면 또 여기 와요. 그래서 여기다 코딩을 하면 돼요. 문장 툴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부터 쓴다. 그래도 오류가 납니다. 요거를 딱 맞추셔야 돼요. 요거 왼쪽을. 그걸 맞추지 않으면 오류가 납니다. 맞추셔야 된다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들여쓰기를 딱 맞춰야 돼요. 자, 간단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놀이공원에서 어린이만 놀 수 있는 키를 제한하는 놀이기구를 가상하고 이걸 한번 써봤어요. 자, 여러분 동생이랑 놀이공원을 갔는데 키가 140 이상이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너무 어리면 못 하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롤러코스터. 그래서 롤러코스터인데 기준이 140이에요. 키가 140 이상이면 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키를 150이라고 놓고 if 140보다 하이트가 크거나 같으면 이거 빼면 안 돼요. 빼면 안 되고요. 이 하이트라고 치고 요 콜론 사이에 공백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공백을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 롤러코스터 T 얘를 이제 출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업그레이드 코딩해서 바꿔볼 수 있겠죠. 어떻게? 표준 입력으로. 이 하이트를 표준 입력으로 받는 거로 하면 되겠죠. 너무 쉬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요거를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넘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가 그냥 152가 아니라 이거보다 작은 120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럼 일로 와요. 다시 말해서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이걸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실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120을 쓰면 실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출력이. 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if문은 그냥 단순히 if문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else가 동반되어 나옵니다. else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if 어떤 표현식 콜론 들여쓰기 하고 문장 1, 문장 2를 쓰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엔터키를 치면 커서는 여기 와서 기다려요. 자, 여기 와서 기다릴 때 else를 여기다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에러가 나는 거죠.
else를 백스페이스를 써서 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서 이 if의 맨 처음 라인이면 이거랑 똑같은 위치에다가 else를 치셔야 된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콜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또 일로 와요. 커서가 알아서. 그럼 여기에 맞게 문장사, 문장사를 치고 엔터를 치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엔터를 치면 실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자, 이게 true면 이거를 하고 이게 맞지 않으면이야 else야. false면 문장 3, 4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else 구문 아주 중요해요. if, else. 그래서 if 구문이나 if, else 구문이나 약간의 그 코딩의 스타일은 달라도 뭐 C 언어니 자바 언어니 다 모두 있어요. 이런 코딩 방식이. 자, 조조 할인을 판정하는 코딩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좀 일찍 가면은 할인을 해주잖아요. 그걸 조조 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관은 10시를 기준으로 10시 이전이면은 조조 할인이 돼요. 그래서 9시 58분 이러면 조조 할인이 됩니다. 근데 9시 58분이 아니야. 그럼 조조 할인이 안 돼요. 자,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내가 시간을 그냥 여기다 hour에다가 뭐 9, 10을 어사인해서 해봐도 돼요. 근데 실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시간을 직접 한번 받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왔냐 이렇게 받았어요. 자, 이걸 받아오려면 이런 구문을 쓰셔야 돼요. from time import local time 이런 걸 쓰셔야 돼요. 자, 요거는 조금이나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time이라는 모듈로부터 local time이라고 하는 어떤 객체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local 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ocal time을 호출하고 이때 가로 열고 닫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이라고 하고 tm hour 하면은 요게 컴퓨터의 현재 시간 정보를 가져오는 클래스고요. 그래서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이걸 속성이라고 하는데 tm hour라고 하는 속성을 참조하면 뭐가 오느냐? 시간이 넘어와요. 그래서 hour에 시간이 넘어와요. 만약 15시다 그러면 이런 게 넘어온다는 거죠. 9시다 그러면 이런 게 넘어와요. 그 다음에 분까지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local time tm min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그 변수를 그 값을 하나의 mnt minut을 의미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시간, 여기는 분이 저장된 거죠. 그래서 시간 가지고만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 분을 출력한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는 요게 더 중요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from time import local time. 궁금하면은 저거를 더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아까 if, else를 했는데 그 else에서도 또 조건을 검사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합니다. if 조건 검사 elif예요. 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else 띄고 if 이렇게 쓰는데 그냥 얘는 축약해서 else if는 안 되고요. elif라고 그냥 한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표현식 써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거를 만족하지 않고 이거를 검사하자는 거야. 그리고 콜론 들여쓰기 elif 뭐 여러 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도 되고 맨 마지막에 else로 끝나도 되고 그렇습니다. 항상 조건식이나 else에는 콜론이 들어가고 콜론이 들어간 이후에는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조건 다중 택일이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건데 이 if, elif를 쓰게 되면 여기도 선택되고 여기도 선택되고 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중에 이 네 개 중에 반드시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하나만. 왜냐하면
이거를 검사해서 true면 이거를 하는 거죠. false면 일로 가는 거예요. false가 아니면 일로 안 가죠. elif로. 그래서 표현식 1을 또 검사해서 이게 true면 문장 3, 4를 하고 false면 elif로 가서 문장 3을 검사하는 겁니다. 문장 3이 true면 문장 5, 6을 검사하고 문장 3이 false면 else로 가서 문장 7, 8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블록 중에 블록이라고 하면 그 모여 있는 걸 얘기해요. 인덴테이션에서 문장 1, 2, 문장 3, 4, 문장 5, 문장 7, 8 하나의 블록만 실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포인트를 82점 점수를 했어요. 자, 포인트가 90보다 크면 A, B, C, D, E, F. 자, 이거 여러분 제가 학점 줄 때 이런 코딩을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그렇죠? 점수가 90보다 크면 A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elif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elif 때문에 이거를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90보다 컸으면 1로 와서 끝났어요. 근데 90보다 작기 때문에 1로 온 거죠. 그 얘기는 뭐야? 포인트는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를 안 써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안 써도 요게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else if 자체가 콜론이. 그거를 여러분이 캐치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썼지만 결국 얘는 이 80보다 작다라는 게 있는 거죠. 얘도 60, 70보다 작다라는 게 있는 거고 얘는 결국에는 60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F죠. 그래서 80이면 B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아주 우리가 다중태기를 결정하는 if, else 문에서 많이 쓰이는 거고 여러분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150일 이상 그 사이사이 30일 미만을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이라고 구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코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농도를 입력받아서 150일 이상이면 매우 나쁨, 그 다음에 80일 이상이면 나쁨, 보통, 좋음. 그래서 140을 입력하면 나쁨으로 나오죠. 140이면은 140이면은 요 80보다 크고 150로 요 사이에 들어가죠. 나쁨이 나오고요. 만약에 30을 입력하면 쭉 해서 1로 들어가겠네. 좋음이 나오겠네. 그렇죠? 좋음. 그래서 이렇게 간략화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여러분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F 문자열을 좀 알아볼게요. 저희가 포맷이라고 하는 거를 문자열에서 배웠는데요. 자, 요 F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그냥 포맷 문자열이라고 하지만 F 문자열이라고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2016년도에 버전 3.6 이전에는 없었어요. 3.6에 추가가 된 기능인데요. 간략하게 문자열 내부에 표현식 값을 쉽게 삽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싱글 코트, 더블 코트 아니면 3중 부호도 상관이 없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한 줄에 많이 쓰니까 3중 부호는 거의 안 쓰고요. 그리고 F나 F를 써서 시작을 해서 이게 표현식 이렇게 중괄호 안에 내가 변수나 어떤 연산의 결과나 표현식이나 이런 걸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바로 무슨 얘기냐? 예제를 좀 봐야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것 같아요. 자, F 문자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F 포맷 문자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포맷 문자열을 쓰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 포맷 문자열 그대로 나와요. 그냥 이렇게 F를 안 쓴 거나 진버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쓰면. 자, 그러나 얘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좋은 기능을 담당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F 싱글 코트를 썼는데 원줄 파일을 내가 여기에 바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자열이 이렇게 나오고 싶은 거예요. 물론 거기다 3.14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진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모듈에 있는 진짜 값을 내가 써주고 싶어. 그런데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듈 중에 이 math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mport math를 하면
그 메스 안에 있는 여러 수학 관련된 메소드나 함수나 속성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임포트 구문은 몇 번 써봤는데 이 메스라는 거를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 나중에 다시 또 확실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모듈은 쉽게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과 그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한 방법인데 그냥 파일이에요. 파이썬 파일. 그래서 메스라는 파일을 가지고 공유를 하는데 자, mass.py에는 원주율이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뺐다. 이 f를 빼면 그냥 원주율 파이, mass 파이, 중괄호 다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f를 넣게 되면 이 mass.py는 문자열 mass.py가 아니라 실제 코드의 mass.py라는 거죠. 그래서 코드의 mass.py, 다시 말해서 3.14 이게 나오고 1592라는 게 나오는데 얘를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10.3 하면 전체가 width가 10이에요. 근데 그걸 표현하지 않고 0.3만 하면 이 앞은 뭐냐? 이건 알아서 해라 라는 얘기야. 알아서. 전체는 알아서 하고 뒤에 소수점만 3으로 해라는 얘기야. 3으로 하니까 14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요. 원주율 파이 3.14. 자, 마찬가지로 자연수 오일러 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mass.2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f는 대문자, 소문자 가능한데 이 f를 한 거와 안 한 거는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저거를 뗐다라고 한다면 그냥 오일러수 자연수 2 중괄호 열고 mass.2 콜론 0.3f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format string이라고 하는 f 스트링을 f를 넣어주면 요 안에 중괄호가 의미가 있는 거고 중괄호 안에 여러분이 써놓은 mass.2는 코드야. 이거는 변수나 코드야.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는 콜론 다음에 이 표현 방식을 써놓는 거야. 전체 폭은 알아서 하고, 그쵸? 소수점이야 세자치 자리까지 어떻게? 실수 형태로. 플로트 형태로 출력하라는 거를 명시해 주는 거죠. 자, 이 F 문자열은, 여러분, 그, 교재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 단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거를 소개해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이 요 F 문자열은 우리가 코딩할 때 출력이나 문자열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F 문자열을 알고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좀 더 알아봅시다. 레인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 어떤 정수의 범주의 값을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range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직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range 4라고 하면 무조건 0부터 여기에 써놓은 4 이전까지의 정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수의 범위예요. range 4 하면 0부터 3까지의 정수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4를 쓴 거는 스탑의 개념이야. 끝까지. 근데 그걸 뺀 끝까지야. 자, 두 개를 쓰면 스타트 앤 스탑이야. 그래서 6에서부터 10까지인데 10은 빼고요. 그러면 6, 7, 8, 9죠. 그 다음에 3개를 쓸 수도 있어요. 3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스타트, 스탑, 스텝이야. 우리가 그 슬라이싱 할 때랑 비슷하죠. 그 10에서부터 20전, 19까지 둘씩 증가해. 10, 12, 14, 16, 18. 20은 안 되죠. 20 전까지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수를 여러분이 눈으로 이 시퀀스를 보고 싶으면 앞에 리스트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대괄호를 친 나중에 배울 리스트 형태로 보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예습을 한 거예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나올 때 또 설명을 여러 번 드릴 거예요. 왜냐? 레인지가 굉장히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조건문, 아주 중요한 조건문, if문, 그 다음에
if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수행해야 될 문족을 갖다 놓는 else문을 배웠고요. 콜론과 그 다음에 4개의 스페이스를 두는 인덴테이션, 인덴트, 그 들여쓰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다중 블록, if, else if, else if, else if를 elif, elif, else if라고 쓰면 안 되고 elif예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else 콜론하고 마지막 블록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쓰는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하기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